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끼 독방 그 8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여러분들과 함께 독도가 과연 국제적 관계 속에서 어느 위치점이 있는가 한번 같이 살펴볼까 합니다. 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요, 독도는 우리나라와 북한, 일본, 러시아 4개국이 둘러싸고 있는 내해의 한중간에 있죠. 동해가 그런 지정학적 위치에 있습니다. 문제는 이곳이 그야말로 태평양으로 향하는 통로 역할을 해왔습니다. 예로부터 많은 주변국들이 이 동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죠. 특히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부동항을 찾아서 블라디보스토크 항이라든가 이쪽을 통해서 태평양으로 향하는 것을 꿈꾸곤 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최근에 들어서는요, 동해, 독도 있는 이곳이 더더욱 주목을 받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뭐냐면요, 지금 미국과 중국의 두 개 강대국들이 서로 패권을 놓고, 전 세계에 패권을 놓고 다투는 이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야말로 이 새롭게 동해가 주목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자, 무슨 이야기냐 하면요, 중국은요, 이미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그들은 2030년까지 패권 국가가 되겠다고 이미 선언한 바가 있습니다. 2021년 7월 1일이죠. 중국 공산당 100주년에서요, 2049년 신중국을 성립하고 100년 중국몽을 달성하겠다고 이렇게 공언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자유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한 전 세계 질서를 주도한 미국에 대한 아주 강력한 도전을 그대로 내보인 것입니다. 이런 중국의 팽창, 이것은 바로 태평양으로의 팽창을 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미국은 이 중국의 태평양 진출을 막아야 하는 것이 절체절명의 과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중국이 태평양으로 진출해서 나아가 세력을 확장하면 미국의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력 역시도 직접적인 위협을 받게 됩니다. 미국 카네기 재단의 보고서를 볼 것 같으면요, 2050년경이면 중국의 주변 국가들, 동북아뿐만 아니라 동남아의 모든 국가들은 중국의 속국이 될 것으로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필리핀, 베트남, 뭐 말할 것도 없지요. 그리고 동북아 역시도 그렇다고 이제 내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해서요, 미국은 중국의 동중국해로의 진출을 막기 위해서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필리핀과의 공동으로 지금 중국의 태평양 진출을 막는 그런 여러 가지 작업들이죠. 자, 나중에 다시 이제 이거는 한번 짚어볼 기회가 있을 겁니다만은 동중국해에서의 또 남중국해에서의 미국과 중국의 마찰, 일본과의 그런 ICJ의 문제점 같은 것들을 우리가 한번 짚어볼 것입니다. 그렇지만 중국의 동북아로의 진출을 막는 방어선은 미국의 파트너인 일본과 바로 우방인 우리 한국의 그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자, 앞에서 이야기한 카네기 재단의 속국론에 대해서요, 우리나라는 지금 두 가지 큰 갈림길에 서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우리가 중국의 속국을 벗어날 수 있는 단서가 붙어 있는데요, 그 카네기 재단의 보고서에는 3만 불 이상을 넘어가는 선진국으로 우리가 도약을 할 때만이 중국의 속국으로 벗어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남북한이 통일을 한다면 중국의 속국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요, 미국이 보건대는 바로 우리 한국은 양날의 칼입니다. 앞으로 한국의 흐름에 따라서 미국은 한국을 버릴 수도 있는 사석이 될 수도 있고 요석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는 어떤 면에서 관망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만약에
한국이 중국의 영향권 안에 들어가게 돼버린다면 만약에 이것은 일본은 두말할 것도 없고 미국도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됩니다. 일본의 예를 들어 볼 것 같으면요. 옛날에 순만치안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고요. 우리나라가 지금 중국의 팽창을 막고 있습니다. 막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그걸 막아내지 못하면 일본이 고스란히 그 방어역을 떠맡아야 합니다. 그렇다 보면요. 일본은 천문학적인 방위비를 지출해야만 합니다. 미국 역시 중국의 태평양 진출을 막고 아시아권 방어를 위해서는 엄청난 방위 비용을 쏟아부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됩니다. 현재만 하더라도요. 미국은 일본에 33,000명의 미군을 주둔시키고 있고요. 우리나라에 3만 명을 주둔시키고 있습니다. 이 두 나라에 있는 미군과 양국의 힘이 지금 합해져서 중국의 진출을 태평양으로 나아가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미국에게는요, 이런 심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천문학적인 비용의 방위비를 줄일 수 있다는 이점이 현재는 있습니다. 자, 우리가 계속 지금 미국으로부터 방위비 분담에 대한 압박을 받고 있죠. 이런 것들이 미국으로서는 큰 이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 역시 말할 것도 없죠. 이 때문에 미국은 최근에 일본이 서서히 군국주의 망령이 되살아나고 그리고 군비 확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평화헌법을 위배하는 이런 사항들을 못 본 채 지금 묵인하고 눈 감아주고 있습니다. 예, 앞에서 말씀드린 바로 미국 자체의 방위비를 줄일 수가 있으니까요. 문제는 중국의 태평양 진출을 막기 위해서는 한국과 일본이 똘똘 뭉쳐가지고 막아주면 그야말로 더 말할 것 없이 미국으로 봐서는 좋은데 지금은 그렇지가 못한 상태다는 거죠. 그렇게 된 데는 물론 과거에 일본이 침탈과 압제의 역사를 우리에게 가했기 때문에 그것에 기인한 바가 큽니다마는 그로부터 희생된 그야말로 위안부 문제라든가 징용 문제, 특히 독도 문제가 표면상의 주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그렇다고 해서 이 위안부 문제나 징용 문제가 결코 가볍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은 정치적으로나 외교적으로나 어떤 그런 차원에서 한편 해결될 수 있는 소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해법들이 양국이 가끔씩 이렇게 내놓고 있지요. 그런데 비해서 지금 우리는 군국주의 망령이 부활하는 이 현실을 보면서 독도 문제는 매우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려스러운 눈으로 그리고 격앙된 그런 심정으로 바라본다는 것이죠. 그래 이와 같은 독도를 두고 우리만 그렇게 보는 게 아니고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죠. 지리의 힘이라는 책을 지은 팀 마샬이라는 사람은 그 책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일 양국 사이에 깊숙이 박혀있는 가시가 바로 독도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처럼요, 독도는 전 세계 정치적 역학관계와 매우 밀접한 영향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여하이 컨트롤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독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자, 지정학적 측면이건 해정학적 측면이건 간에요. 이 울릉도라든가 이런 포괄적인 상황을 보는 거시적인 안목에서 독도를 보지 않고 독도 자체만 본다면 매우 편향적이고 또 위험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거시적인 측면에서 독도를 바라본다면 분명 저는 독도에 대한 해법에 실마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요, 미국으로 하여금 일본의 독도 도발을 잠재워 주도록 하는 것,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미국은 일본과 우리와의 갈등 관계를 원하지를 않습니다. 계속 두 나라가 우위가 돈독해져야 미국으로서는 훨씬 유리한 거죠. 그렇게 하려면 지금 말하자면 앞에서 이야기한 세계의 가시라고 하는 독도 문제를 미국이 잠재워주지 못하면 양국의 신뢰 구축은 물 건너간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미국도 분명히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미국이 일본에 대해서 독도 도발을 멈추도록 하는 것, 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만약 미국이 이런 외교적 역량을 기울인다면 한국과 일본, 미국 모두가 승자가 되는 외교적 승자로 그렇게 남을 것입니다. 독도는 물론 세계적 정치 공학상의 가시가 아니라 신의 한 수가 될 수가 있다는 게 저의 판단입니다. 독도 앞으로 분명히 신의 한 수여야 합니다. 자, 오늘은 국제사회 속에서의 독도의 위치가 어떤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알아야 독도, 모르면 죽도, 도끼독방 전충진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